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보 자원순환 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원순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각종 유사 조례 등 통폐합 및 정비 촉구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지 분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 개선에 대하여는 안성시 자원해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위촉하였고,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마을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집행 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 준수 및 집행 정산의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의회 요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등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등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 성토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지 및 개발 행위 등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현황 공유를 통한 명확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자원해수센터 확충사업으로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존 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대기실이 열악하여 복지시설 개선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현재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은 600만 원이며 정산 결과 59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보조금도 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자원순환 업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체 등의 홍보, 기술 지원,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의 투용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으로 생활자원해수센터 확충을 위한 투용자 심사를 받아 예산 38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사용 종료된 양성면 장서리 매립장, 현재 운영 중인 중리동 매립장,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자원해수시설, 나눔의 장터 물품 보관 창고 등입니다. 세부 공유재산 현황은 4쪽의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2018년도에 2건이 건의되었고 그중에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 건인 그 옥산동 주공의 재활용 창고 설치는 일반 창고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해수시설 주민 지원 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마을 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개최 현황 및 그 위원 명단은 보고서 5페이지서부터 7페이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총 14건에 대해 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총 8건에 대해 1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집단 민원이 있었으며 재활용 성토재 반입에 대한 반대와 폐기물 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요청 민원이었습니다. 위 2건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5건에 대해 불허가 처리한 바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신고 1건에 대해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보완 지사항은 2018년도 9건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2건으로 현재 보완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자원순환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은 2018년대 총 107건에 1억 5,510만 원을 부과하였고 9,605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0%이며 2019년대는 현재 89건에 4,395만 원을 부과하여 3,645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3%입니다. 체납금이 큰 과징금 등 징수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점검업소 29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39건, 사법처분 9건을 진행하였고 2019년도 현재 점검업소 98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 18건, 사법처분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폐기물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의 자원해수시설 주변 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성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10개 동을 대상으로 4억 1,743만 3천 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2019년대 총 예산
4억 1,388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107명을 선정하고 4월 기준으로 29개 동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조기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인허가 된 사업장은 총 98개 사업장입니다. 이 중 원 폐기물을 입고하여 제품으로 활용하는 종합 재활용업이 93개소이며 중간 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최종 재활용업이 5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18쪽까지 제출된 보고서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시설은 10개소,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처리 시설 용량은 505.5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자가 사료 제조업체가 6개소, 단미 사료 제조업체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매년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처리량은 1,708톤으로 약 10억 6,972만 7천 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은 4월 기준으로 처리량 5,083톤에 대하여 약 3억 6,671만 1천 원을 처리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보고하느냐고 고생하셨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보니까 7건에서 5건 이렇게 이제 완결을 주셨는데 네. 양호한 건데요, 자원순환과는. 네. 하여간 완결을 줘줘서 고맙고 우리 그 스레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레트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가 예산이 12페이지 예산이 이제 좀 줄었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처리를 다 해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업무 보고 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치우다가는 우리 한 30년 걸리는데 그래도 뭐 이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처리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다만 뭐 해마다 10% 정도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은 이 금액으로 쭉 가다 보면 한 30년 안에 못 한다고. 그래서 좀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좀 쓰시고 그 13페이지나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동부권이야. 땅값이 싸다 보니까 그냥 다 일이 몰려가지고 이게 다 이제 동부권 보니까 뭐 죽산, 일죽, 보계, 서운, 뭐 삼죽 그냥 다 이쪽인데 이 폐기물 업체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실수 잘못하면은 또 그 맑은 물 옛날에 금속천 한번 잘 뭐 정비했다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잘 좀 해주시고 그 아까 클린 뭐지 그게 무슨 하우스지?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 그거를 또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 좀 더 세워서 마을에서 원하면 좀 해주시고 이 농약병 처리도 이 자원순환과에서 해놓은 거야? 농약병 읍면동에서 지금 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읍면동 어디서 해놓은 건가 이거는? 농협에서 해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면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수거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건가? 예. 갖다 아니, 주고 안 갖다 주지. 그거 안 갖다 줬는데. 어디 한쪽에 모아놓은 또 부락별로 모아놓으면 예. 저희 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그 논농사에 저는 저 중기제초제, 초기제초제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얼른 치워야지 그렇잖아면 뭐냐 바람에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온 그 이제 뭐 농경지 이런 데가 이제 그 농약병이 이제 많이 이제 굴러다닐 텐데 이런 걸 미리 그 나는 농협에서 해놓은 건지 뭐 일단 폐기물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일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뭐 얼른 수거를 해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예. 읍면동에서 모아가지고 저기를 하면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 농업인들이 그 뭐야 그 다 수거해가지고 면에 갖다 주면 예, 그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그 뭐야 푸대자루로 2푸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5톤짜리 이상은 하나 이상 나올 텐데. 하여간 그 처리가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염되는 게 심할 것 같으니까 하여간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쪽 맨 마지막 페이지죠. 여기 음식물 쓰레기 이제 위탁 처리 이렇게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까지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민간업체 위탁 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 9월 말 정도 그 이후에 평택 에코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에 외부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옵니까? 외부 음식물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 네. 근데 외부에서 반입해가지고 예. 예. 우리 관내에서 작년까지는 대유농장하고 세 군데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올 2019년도에는 울트라인데 그 울트라는 그 습식은 안 하고 건식으로 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또 외부 모자라서 이제 외부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렇게 반입을 시켜가지고 사료로 만들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계면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무단 투기해가지고 이제 뭐 사법경찰에 이렇게 적발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요즘 적발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자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회사 업체도 많고 잘 돼 있는데 왜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무단 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그 보계면에 그 야산 그 개간 허가지인데요. 네. 그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하면서 사실상 그 우리 공무원이 단속에 손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 아니고는 잡아낼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접수가 되고 매립을 한 게 그 토요일 날 적발이 됐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제보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고 우리 단속하는 과정에 그 규모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사법경찰단에 의뢰해서 최종 수사를 하고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처리하고요. 네. 지금 계속 입건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파악되고 그럼 그렇게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네요.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음식물이 이렇게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거를 사료로 자원화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안성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예. 예,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 이렇게 무단 투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여튼간에 수고하셨고요. 예, 하여튼간에 뭐 우리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더라도 하여튼간에 항상 이렇게 귀와 눈을 좀 열어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예, 우리 저기 부의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한 42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전체 전수조사 한 적 있지요? 네. 전체 대상 정비해야 될 대상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6,170 네? 저기 우리 안성시 전체가요. 네. 6,178동이 스트레이트로 돼 있었는데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900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성시가 처리 실적이 제일 1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 일부 하고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처리 실적이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처리 대상 그 개소가 또 우리 높은 편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산의 일부 시비 자체적으로다가 부담을 해서 추가로 네. 부담 비율 외에 4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예산 확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한정해 갖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튼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개인 의지에 따라서 그냥 시행될 수도 있고 안 시행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축사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창고 같은 대규모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주택에 포함된 면적에 따라서 일부 이제 부속사 같은 거는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아니 그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네.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네. 여튼 그 축사가 됐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개인 의지에 따라서 내가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네. 관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탈락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6천여 동에서 지금 900동 처리 완료하면은 지금 한 15% 되는 건가요? 네. 그 여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인데 올해처럼 저희 그 자체 예산을 좀 예. 그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네. 그럼 현재 지금 전수조사와 대상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이나 연도별 처리 계획이나 예산 투입에 대한 그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량은 파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또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뭐 연도별 예산 편성 확보되는 그 기준에만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전수조사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좀 계획적으로 이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여튼 완결 짓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 확보된 것 같고 그때 그 읍면동 그 수요 조사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 계획을 갖고 최소한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몇 년간 그 몇 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최종적으로 완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저는 먼저 세워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입도 이루어지고 해야 이 사업 자체가 좀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그 속도감 있게 진행도 할 수가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예산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이건 뭐 수십 년을 거쳐서 이 사업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지금 전수조사 하셨으면은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갖고 잡으셔서 전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계획까지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하고 지원 계획을 수정을 해서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네, 그 경기도에서 기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더 빨리 받아서 최대한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에코센터 광역화 부분에 관한 거 제가 좀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평택시하고 우리 시가 나름대로 협의를 진척을 하신 모양입니다. 저한테 지금 최종 협의 내용으로 해갖고 주셨는데 최종 협의가 된 게 아니고요. 아직 네. 최종 협의안. 안만 예, 받았습니다. 예.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반입량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가연성 같은 경우에 그 소각 부분을 한 30톤, 일일 30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46톤 네.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튼 이제 그동안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일 20톤, 음식물은 30톤, 뭐 이런 처리 계획안을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당초에 그 기존의 그 평택시하고 협의할 때 그 반입량 반출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반출되거나 저기에 된 양으로다가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에코센터하고 저기를 하면서 그 최종 반입량에 대한 그 물량을 가연성 20톤, 음식물 30톤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의 안보다는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네. 처리량을 조정을 하시는 안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수립 근거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제가 지금 쓰레기 상상별 전체 수거량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주신 건 또 연간으로 갖고 오셔갖고 제가 조금 헷갈려요. 전년도에 뭐 대강 그 소각 전체 한 52톤, 일일 52톤 정도 지금 수거가 되는 걸로 뭐 그 제 기억에는 있는데 이번에 또 주신 자료 갖고 365일로 또 이렇게 나눠 보니까 60톤이 또 훨씬 넘게 나오더라고요. 수거량 자체가 지금 데이터가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소각장 이제 대수선 계획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총 수거되어지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을 할 거, 매립을 할 거, 뭐 등등등 분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각되는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우리가 대수선을 통해서 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 우리가 그 평택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범위와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 한 30톤이 지금 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간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여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일 30톤을 에코센터에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에코센터에서 처리되어지는 잔여 물량을 또 민간에 또 위탁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현재 민간 위탁을 체결해서 지금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고요. 그 에코센터에서 시험 가동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준공이 돼서 은폐수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일부 또 중단을 했었걸랑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만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에코센터로 100%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여튼 에코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면 네. 저는 가능하면 안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전량 에코센터로 가서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 처리 체계를 면에서도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 이중적으로 에코센터에 또 보내고 또 여기서 별도의 또 민간 위탁을 또 하고 하는 방식은 그 문제가 있어 보여서 아니, 올까지만 네. 당초에 이제 9월 말에 에코센터가 준공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거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근데 예. 가장 그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네. 최종 협의 내용에 음식물을 지금 30톤 일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한테 예. 보고를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이게 재활용팀장 1, 2년 동대풍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소각 쓰레기가 당초 30톤에서 20톤으로 조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당초 46톤에서 36톤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6톤이요? 30톤이요. 네, 30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소각 쓰레기가 30톤까지 본 거는 저희 안성시 최대 인구를 뭐 30만 이상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추정을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을 해서 아마 당초에 이렇게 1차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저희가 하루에 60톤에서 70톤 가량의 그 소각 쓰레기가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한 30톤 내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시 인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근 10여 년 이상 인구 증가 추이가 없어요. 또 특별하게 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뭐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60 내지 70톤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이 50톤 규모로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50톤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외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0톤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이제 46톤에 대해서 당초 그 협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추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30톤 정도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소각 쓰레기는 20톤, 음식물 쓰레기는 30톤 규모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계약된 물량으로 하다 보면 저희시 부담금이 7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협약 내용을 현재 우리 20톤과 30톤 이렇게 줄였을 때는 한 42억 정도면 그 부담금을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협약은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 뭐 소각용 쓰레기가 20톤에서 30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택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향후 30만 도시계획에 기초하면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네. 현재 18만이잖아요. 18만 네네. 쪽 18만에서 이제 외국인 포함하면 한 19만 정도 지금 되어지는 건데 19만에서 지금 배출되어지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이 60-70톤 되고 네. 음식물 자체가 이제 30톤을 좀 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의 소각장을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일일 50톤이고, 그렇죠? 음식물은 지금 계속 민간에 위탁을 해왔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여튼 뭐 30만은 허구의 수라고 하더라도 뭐 20만이 됐든 그 일정 시기의 계획 인구에 준하는 배출량을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협의 계약안이 좀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플러스 알파 지금 20톤 정도 잡는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도 일정 정도 양이 차지 않으면 또 처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연성 같은 경우 일부 여튼 뭐 이해는 가는데 음식물은 제가 좀 전혀 지금 현실성이 없는 계약안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현재도 지금 30톤이 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 계약안을 우선적으로 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 전체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체계 그리고 계획 이걸 갖고 접근을 하시면서 이번에 부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좀 합리적인 협의 내용이 협의안이 좀 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좀 얘기가 길어져서 거기까지만 일단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소각장 대수선 타당성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중이동 자원화 시설 지금 확충 사업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에코센터를 통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가 나름대로 쭉 진행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전반과 관련한 주요 시설 사업도 진행이 되어지면서 지금 종합적인 전체 계획 자체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변경되어지는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불구하고 제가 전년도에 이런 걸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쓰레기 정책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쓰레기 정책 부분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빨리 구성을 하셔서 그런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좀 그 협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서도 여전히 그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좀 조속히 빨리 좀 구성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그 식품 접객업 등에서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그 사용을 그 억제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지요. 네. 예, 실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네,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분기별 실적 내역이 있으면은 좀 그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출해서 예, 더불어서 지금 전년도에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여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부분에 대한 그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서 좀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의 일회용컵 사용 억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실천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튼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뭐 시행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여튼 예산안이 부서 단위별로 뭐 그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막 그 차이가 좀 많아요. 공공시설 전체 차원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서 여튼 실행 계획이 저는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세부 이행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예산안에도 반영을 해주시고 좀 실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실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예, 크게 뭐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요. 일회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일회용품을 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손수 세척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보를 정확히 지금 수요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는 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좀 회계과하고 좀 논의를 예. 하셔서 예, 체계 개선이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소각용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우리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를 감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찬성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특히 예를 들면 뭐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해서 어디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쉽게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봉투로 하는 거, 그다음에 용기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 한 안성시 환경이 쾌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마을이나 이런 단위로 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개선책으로 좀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일회용 봉투를 판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는데 RFID 방식에 의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RFID를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초기 비용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국비를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8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용기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지 관리가 뭐 조금씩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12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좀 그거에 봉착이 돼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찌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유지 관리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할 수 있지.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걸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반출되는 데서는 꼭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하체 그 쓰레기를 우리 안성시 관내로 유입해서 이게 버리는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뭐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뭐 이게 좋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하여튼 그 시설 종사자 됐던 유관
관련 단체가 됐던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걸 처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걸 일정한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그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뭐 시설관리공단 직원 어차피 무계획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각종 그 재활용 쓰레기를 지금 관내에 유입하는 사례가 지금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관련 시설하고 좀 신고 체제를 좀 돈독히 해서 이것도 안성시가 뭐 다른 지하철 쓰레기를 뭐 하는 집합 장소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조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왜 안성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만 이걸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속적이고 그 단속 활동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서는 뭐 단속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공익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량으로 다 들어오는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계약을 하는데 임대 계약 단가가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올 단가 100만 원이면 200, 300을 주다 보니까 그 부지 임대 사업자는 혹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 그 읍면동별로다가 이장 회의 때 주기적으로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한 시민이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클린하우스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한 게 마을 그 이제 부지가 제대로 경영화된 부지가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제작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 지형이나 특성이 맞는 클린하우스를 를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뭐 네. 현재 그 토지 소유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게 지금 농지에다 무기성 원인으로 농지 성토하는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 안성시에서는 그게 그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법 성토를 하지 말려고는 했지만 그 지속적으로 지금 뭐 지난대에도 뭐 의원님이 또 이걸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도 했지만 아직 그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사업자들은 특정한 돈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물었는데 지금 무기성 원인으로 불법 성토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토양 성적 시험서를 가지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 시험 성적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자원순환과정위원 공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